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리수납 전문 강사 박준미입니다. 네, 오늘 날씨 어때요?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햇빛은 좀 쨍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가을 날씨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를 하고 신나게 옷장을 열고 옷을 딱 꺼내 입었어요. 그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일까요? 네, 이제 여름 옷은 넣어두고 가을 옷은 꺼내어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지런한 분은 벌써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시작을 해야겠구나, 정리를 좀 해야겠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정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찬스, 옷방과 주방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딱 좋은 수업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팁을 전해드릴 거예요. 열심히 들으시고 꼭 실생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거든요. 목소리가 작아요? 네, 목소리 톤을 좀 높여볼까요?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다시 마스크 벗고 나면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마스크 벗고 여러분하고 얼굴 대면하면서 해볼게요. 먼저 오늘 제가 강의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정리수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가 뭔지 수납이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보실게요. 짜잔! 제 얼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조금 작게 보여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리라고 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필요한 물건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자세히 더 설명을 하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걸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수납은 무엇일까요? 읽어볼게요. 물건을 넣고 꺼내기 쉽게 원 위치에 되돌려 놓는 것, 물건을 쓰기 편한 상태로 해놓는 것. 결국 수납이라는 것은 넣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공간 활용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납에 집중해서 설명 많이 해드릴게요. 여기 두 방이 있는데 모니터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겠어요.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한쪽 방은 정말 핑크와 보라가 예쁘게 정리된 방이고요. 한 방은 정말 쓰던 물건을 곳에 그대로 방치해서 쓰레기가 된 집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방을 원하세요? 당연히 왼쪽 방을 원하시겠죠? 네, 이런 왼쪽 방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열심히 수업해봐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정리 수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는 강사로 서 있지만 저는 정리가 어려우신 고객들이 저희 집 좀 정리해주세요 하면 달려가서 일조해드리는 정리수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님 댁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고객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이제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몰라서, 내가 입고 싶은 티셔츠가 어디에 박혀있는지 몰라서 못 찾는 경우 덜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리를 해서 그 자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네, 금방 찾아있게 되겠죠. 시간 절약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장고를 예를 들어볼게요. 냉장고 안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너무 비닐봉지 사와서 그대로. 그러면 우리 집에 내가 유리초밥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유리초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투명한 지퍼백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두면 한눈에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사고 또 사는 비용도 절약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 외에 제일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리를 해놓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더 많아지고요.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저와 수업을 하시고 집 정리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쉬운 방법 3가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안방을 정리하든 주방을 정리하든 아이방을 정리하든 꼭 이 3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함께 보실게요.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먼저 모든 물건을 꺼내어 줍니다. 옷장 안에 저 구석에 찐박혀있는 옷까지 다 꺼내어 보세요. 꺼내보면 정말 생각보다 옷이 더 많습니다. 이 중에 작년에 입지 않았던 옷, 올가을에도 잘 안 입거든요. 이런 옷들부터 과감하게 버려주셔야 공간이 만들어져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분류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분류가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영역별 분류라고 하는데 옷방 물건은 옷방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옷은. 근데 가끔 고객댁에 가면 싱크대 위에도 옷이 이만큼 있고 소파 위에도 이만큼 옷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옷은 옷방으로, 주방에 있을 물건은 주방으로, 아이가 가지고 놀거나 보는 책들은 아이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류해줘요. 그 다음에 옷을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가족이 아빠, 엄마,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빠 옷은 아빠 옷끼리, 엄마 옷은 엄마 옷끼리, 아이 옷은 아이 옷끼리 끼리 모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넣어야 찾기가 쉽죠. 그죠? 그리고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 가을입니다. 그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쓰기 편한 옷장이나 행거에 지금의 가을 옷을 넣어두셔야죠. 제 말이 맞죠? 그죠? 들어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수납을 해야죠. 어디다 어떤 물건을 넣을 것인가. 넣다가 수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수납을 해볼게요. 그림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릇은 그릇끼리.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옷은 옷끼리 개어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또 실습하면서 수납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제 옷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옷방 옷이 너무 많나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정리가 어려워요. 저는 손이 똥손이라서 개는 것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 추천하는 방법이 거는 수납입니다. 옷을 다 걸어 놓으면 어때요?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찾아입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는 걸 먼저 하시고, 걸고 나서 공간이 부족하면 어디? 서랍에 들어갈 거예요. 서랍에 켜켜이 겨워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품도 있고 남은 옷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선반에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데 거는 수납할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세탁소에서 옷을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옷을 가지고 오면 비닐을 벗기시나요? 벗기시는 분도 있고, 그죠? 안 벗기신다는 분도 있겠죠? 근데 비닐은 벗기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세탁소에서 가지고 온 비닐을 그대로 옷걸이에 걸어두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요. 습기가 차기 쉽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음에 내가 입을 때 꺼내봤는데 까만 양복에 하얀 곰팡이들이 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도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투나 정장은 드라이 클리닝 하고 놓으면 약간 석유 냄새 같은 거 느껴보셨나요? 거기에 석유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걸 막 가져와서 바로 입거나 바로 걸어두면
그 물질이 날아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세탁소에서 옷을 가져왔다 이러면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 그늘진 곳에다가 2~3시간 정도 말려서 그 다음에 옷장이나 행거에 걸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 다음에 옷걸이 맞춰줘야죠. 생각해보세요. 양복인데 세탁소 이런 보여드릴게요. 세탁소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지게 되겠죠. 옷의 형태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에 맞는 옷걸이로 바꾸어 통일해 주시면 옷의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셔츠 종이를 가지고 있어요. 재미나게 흔들어 볼까요? 왼쪽 옷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옷걸이를 잠근 옷은 그대로 흔들어도 옷걸이에 걸려 있는데 그냥 툭 하고 이렇게 잠그지 않고 걸어둔 옷은 흔들기만 해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집에서 옷걸이에서 옷을 뺄 때 얌전하게 하나하나 조심해서 빼는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툭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번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은 첫 번째 단추 하나 정도는 잠그어서 옷걸이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거는 수납을 할 땐 비닐을 벗겨라. 1번. 2번 옷걸이를 교체하라. 3번 이렇게 하나씩 잠그어라. 그죠? 근데 이제 점퍼라든지 아니면 정장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추나 지퍼를 잠그어서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거는 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보려고요. 제가 걸어두었습니다. 어떻게? 걸 때는 단추 하나를 꼭 잠궈 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유지하기가 깔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어놨어요. 어때요? 깔끔한가요? 네, 이럴 때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세탁을 해서 짜자잔 여름 것을 빼서 가을 옷을 앞에 이렇게 차키시켜 두고요. 여름은 내년 다시 더워지면 입게 되겠죠?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옷장이 훨씬 깔끔하게 그리고 한눈에 계절별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치워놓고요. 선생님 상의만 볼 수 있나요? 셔츠만? 아니죠. 바지도 걸 수 있습니다. 그죠? 바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장 바지는 짙게 많이 꽂아두시죠. 그런데 이런 청바지도 공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제가 요거는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바지와 앞면을 어떤 앞면? 지퍼가 있는 게 앞면이겠죠? 앞면을 천장을 바라보게 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똑같이 통일되게 걸려면 바지 허리선이 그죠? 허리 부분이 여러분의 왼손 쪽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지퍼가 천장을 바라보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다 펴셨나요?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합체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위에 바짓단을 아래로 내려서 반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접으셨나요? 그렇게 되면 엉덩이 부분이 본인들의 바깥쪽에 두게 되는 거죠. 이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반으로 접을 건데요.
접을 때 어떻게 접을 거냐면 허리 쪽을 가지고 와서 허리선에서 바지 밑단으로 딱 반이 되게 접어줄 겁니다. 딱 접고 나서 색깔 옷걸이를 가지고 이 허리와 바지단을 반 접었으니까 중간에는 이렇게 띄워져 있겠죠? 요 중간 사이로 넣는데 요때 옷걸이의 고리 부분이 튀어나온 고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제 쪽으로 하면 저를 찌르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짜잔! 네, 한번 걸어볼까요? 셔츠 뒤에다가 제가 바지를 걸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 부분이 옷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바지를 걸어주면 찾기도 쉽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더 준비를 했어요. 지금 바지를 이렇게 해서 계속 접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걸게 되겠죠? 걸 때 힌트 하나. 내가 더 예쁘게 걸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색깔을 좀 맞춰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얇은 거를 앞쪽으로 하고 두꺼운 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시면 훨씬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옆으로 조금 치울게요. 이렇게 해서 바지를 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는 바지 걷는 모습을 제가 고객님 댁에 가서 직접 일한 것을 이렇게 한번 담아 봤어요. 나중에 녹화되면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바지를 다 걸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골 공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접어볼까요? 접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하나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하의는 어느 쪽에 두는 게 좋다? 왼쪽, 오른쪽. 네, 왼쪽에 허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하의는 허리를 왼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잠그지 마시고요. 지퍼가 열린 앞면을 천장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걸개하고 마찬가지로 위에 청바지단을 아래로 이렇게 합체 접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바지를 걸 때는 왼쪽에 있는 허리를 밑단에 반 딱 정확하게 접었어요. 그런데 바지 접기, 주머니 접기는 요거 반대입니다. 밑단을 허리로 와서 접을 건데 어디까지 접으냐면요. 우리가 바지를 입으면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 밑에 완전히 반반이 아니고 벨트 밑까지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놓고 나면 뭐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뭐가 튀어나와 있죠? 그죠? 엉덩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접으면 그 엉덩이 부분이 튀어나와서 약간 보기가 미우니까 엉덩이를 바지 안으로 이렇게 바지단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결국 보시면은 긴 직사각형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딱 엉덩이까지 집어넣고 나면 이 바지 접은 것을 3분의 1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허리에서 내려와서 접어줄 거예요. 어느 만큼? 3분의 1만큼. 이렇게.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바지 요 사이가 벌어져 있을 거예요. 주머니와 주머니 사이가. 여기에다가 무릎이 있는 것을 쏙 집어 넣어줍니다. 짜잔! 어때요? 깔끔하죠?
이게 바지 주머니 접기입니다. 이렇게 바지 주머니를 접어서 어디에 넣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서랍이 있잖아요. 서랍에 넣으실 거잖아요. 아니면 저희 집은 서랍이 없고 행거 밑에 바구니를 두고 넣을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넣느냐?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쌓아 두는 거 아닌가요?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댁에 가시면 이렇게 접어서 막 쌓아 올려놓잖아요. 이러면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 위에 옷은 보이는데 밑에 있는 옷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지를 접으면 이렇게 책 꽂듯이 꽂아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수업할 때는 세로 수납이라고 가르쳐 드리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책이 책장에 꽂혀 있으면 어때요? 바로 확인이 되고 하나씩 빼서 읽게 되잖아요. 그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 앞에서부터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스르륵 열었을 때 이렇게 다 꽂혀 있으면 이 바지 전부 확인이 되죠. 이 방법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옷을 수납해 놓으면, 제가 아까 그랬죠. 수납이 중요하다고. 수납을 잘하면 공간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수납을 못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죠? 요렇게 해주시면 네, 어때요? 깔끔하지요? 네, 요렇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방법을 해서 이렇게 꽂아두는 거를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어떤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집 서랍은 낮대요. 폭이 낮아서 꽂아놓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또 방법이 있죠. 설명을 드릴게요. 돌돌돌돌 말아 접기를 할 겁니다. 우리 김밥 말아보셨죠? 돌돌돌돌.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접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왼쪽에 허리를 두고 지퍼 있는 부분에 천장을 보게 하시고요. 딱 내 옆에다 길게 놓습니다. 아까 바지 주머니 접기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 바지단을 내려서 아래에 이렇게 반 포개어 주는 거예요. 합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부분이 이쪽에서 봤을 때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바지 주머니 접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가 아니고 밑단에서 반 접어주는데 어디까지? 맞아요. 허리띠 밑에까지. 윗선까지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쏙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엉덩이 부분을 넣어줄 거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긴 직사각형을 만들어 뒀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3등분, 항상 3등분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허리에서부터 내려와서 3분의 1 접어주시고요. 요건 바지 주머니, 죄송합니다. 요까지 바지 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아본다고 했죠. 많은 것은 밑에 반 접었기 때문에 무릎이 있어요. 무릎 밑에서부터 똘똘똘똘 준빵 날듯이 말아주시면 돼요. 말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말아서 주머니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훨씬 쉽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네요. 하나를 떼서 요런 낮죠? 선반 낮은 선반이에요. 요럴 때는 말아서 안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낮은 선반에도 충분히 청바지가 말아서 들어가죠? 이게 말아접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주머니 접기를 하셔도 좋고요. 말아접기를 해도 좋아요. 근데 항상 책 꼽듯이 꽂아둔다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아접기 밑에 하의를, 바지를 배워봤습니다.
이제 밑에 바지를 배웠으니까 또 뭘 배우고 싶으세요? 그렇죠. 위에 우리가 많이 입는 티셔츠 접기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 티셔츠 접기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A라는 분이 접은 거랑 똑같은 방법을 B라는 분이 접은 거랑 이 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접어서 넣으려니까 이게 이쁘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짜잔 생각해냈어요. 이게 뭘까요? 네, 마분지입니다. A4 용지 크기의 마분지예요. 여러분 네이나 이런 거 사시면은 런닝 사시면 그 안에 이렇게 두꺼운 마분지 같은 게 하나 딱 끼워져서 접어있죠. 그거 버리지 마시고 꼭 하나 두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티셔츠가 있습니다.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바지는 허리선이 어느 쪽에 와야 된다고 했어요?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왼쪽에 들어가 있죠? 바지 허리선을. 근데 이번에 이 티셔츠 상의는 앞부분 목둘레가 오른쪽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면티 앞부분이 밑으로 가고 뒷부분이 천장을 바라보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짜잔! 요 A4 용지를 목선에 이렇게 중앙에 맞춰줍니다. 저는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맞추셨나요? 그 다음에 옷을 이 A4 용지에 맞게 접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위에 저 반팔 티셔츠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에 맞추어서 일직선이 되게 위에서부터 밑단까지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한편도 A4 용지에 맞게 이렇게 다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4 용지를 쏙 빼겠습니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밑단, 왼쪽에 오른쪽에 목선이 있으니까 왼쪽에 밑단이 있겠죠? 밑단에서 목선 쪽으로 반을 접어줄 거예요. 요렇게. 근데 접을 때 어디까지 와야 돼요?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여기 라운드 목선 위쪽으로 와주세요. 왜냐면 이 위로 올라가면 접어놨을 때 미워지거든요.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짜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이 A4 용지 크기만 하나만 있으면 똑같은 크기로 어떤 티셔츠를 하든 똑같은 크기를 접을 수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접어서 어디에 넣어 놓으실 거예요? 서랍에 넣어 놓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서랍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짜잔짠! 아까와 똑같은 바지 주머니 넣기 했던 그런 바구니죠? 바구니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어떻게? 네, 책을 꽂듯이 콕콕콕 꽂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해볼게요. 이렇게 긴 거를 목선 있죠? 목선을 서랍 아래로 내려오게 이렇게 접어 넣어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다른 것도 그렇게 됐나요? 네! 접어서 목선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서랍을 열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스르르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색깔이 두 가지 색깔로 통일되어 있지만 여러분 댁은 색상이 다양한 티셔츠가 있을 거예요. 어떤 티셔츠가 있는지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책 꼽듯이 세로 수납을 한 거예요. 아하! 여러분 옷가게나 집에 이렇게 예쁘게 티셔츠가 접어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왔어요. 옷가게라고 생각할게요. 이거 예쁘네 하고 하나를 탁 이렇게 꺼내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죠? 네.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책 꼽듯이
꽂아줍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꼭 기록해 두세요. 기억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셔츠 접기도 해봤습니다. 화면도 조금 더 크로즈하면 보일 수 있는데 다양하게 개개인 집에 꽂혀있는 티셔츠 모양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저렇게 해보면 한눈에 모든 것들이 보이니까 정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신는 게 뭡니까? 양말. 양말 매일매일 신으시죠? 슬리퍼를 신을 때는 안 신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말 접기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양말 접기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봐주십시오. 양말을, 잠깐만요. 제가 사라지고 나타나겠습니다. 양말 보면은 남자분들이 이 양말을 많이 신어요. 목이 긴 신사와 양말. 그죠? 이거 신으시는 분 있는데 요거 접는 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발목이 길어서 여기 뒤꿈치 부분 있나요? 이렇게 뒤꿈치 부분에서 반을 딱 접어주세요. 요 뒤꿈치가 이렇게 반이 되게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밴드 부분에서 여기에 3분의 1 요렇게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내려오면 밴드 부분에 우리가 발을 넣는 구멍이 있잖아요. 이 밴드 구멍에다가 밑단을 요렇게 쏙 집어 넣어 주시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시나요? 요게 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긴 그 양말을 뒤꿈치 선에서 반 접어요. 그럼 발목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기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발목 있는 불 3분의 1 접고요. 첫 번째 벌어지는 발목란에다가 밑단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손가락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넣어서 쏙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넣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방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에 이거 많이 신지 않으셨어요? 신었죠? 발목 부분 있는 짧은 양말을 많이 신었습니다. 그죠? 예쁘죠? 캐리커 양말입니다. 이 양말 접는 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양말 접을 때 뒤꿈치를 이렇게 탁 펴서 뒤꿈치가 밴드로 올라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다른 짝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자잔 뒤꿈치 길이 합체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는 뭐든지 밴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밴드 안에 좀 두껍다 싶으면 밑단 하나를 이렇게 쏙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까지 되셨나요? 그렇게 접고 나서 발목 있는 부분을 딱 내려주시면 발목에 이제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넣어볼게요. 쏙 하나니까 금방 들어가고 발목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예쁜가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랍에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서랍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골 때도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댁에도 그런 때 있을 거예요. 한긋 개어서 막 안에 굴러다니게. 이럴 때는 짜자잔! 저는 이거 적극 추천. 이 바구니 하나가 1,000원이거든요. 예, 1,000원의 행복이에요. 1,000원인데 요때 우리가 했던 양말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이럴 때도 책 꽂듯이 새로 수납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머리가 똑똑한 분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말도 이렇게 해서 꽂아볼게요.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양말들이 다 보여요. 맞죠? 아침에 바쁘게 그 양말 어딨어? 그 양말 어딨어? 찾을 필요가
거 없이 꽂아줬다가 오늘은 기분도 꿀꿀한데 핑크색 양말 이렇게 꺼내어서 신으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랍 안에는 이런 바구니 이용해서 칸을 질러주는 거를 정말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조금 더 센스 있게 짧은 양말, 뒤에는 긴 양말 이렇게 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납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보이니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갈아입는 게 뭐죠? 네, 속옷입니다. 그죠? 팬티 접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 팬티나 남자 팬티는 똑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팬티는 앞모양이 예쁜 팬티가 있을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저는요, 선생님, 뒤에 팬티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천장에 팬티 앞모양이 천장에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접기 할 때 3분의 1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날개에서 안으로 3분의 1, 다시 포개어서 3분의 1. 요렇게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항상 밴드가 먼저 내려와요. 밴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밑에를 밴드 첫 번째 칸에 쏙 집어넣어주면 요렇게 뒷모양이 있던 예쁜 뒷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앞부분이 천장을 바라보게 해서 접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앞모양이 보여주고 싶어요 하시면 뒤를 천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팬티 뒷면을 그 다음에 요렇게 허리선에서 3분의 1 마지막 남은 것을 그 허리선 밴드 안에 쏙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남자분도 서운하실까봐 남자 팬티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요게 보여주고 싶대요. 제가 그랬죠. 보여주고 싶은 거는 어느 쪽? 아래로 두고 보이지 않는 앞면을 천장을 두면 돼요. 그럼 나중에 마술같이 뒷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하면 요 모양 나왔죠? 자, 이제 그게 나오나 볼까요? 짠!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밴드에서 접어주고 밑단을 넣으면 이렇게 뒷모양이 났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어주셨나요? 하면 제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무슨 수납? 책 꼽듯이 세로 수납. 쫙 핀트 색깔같이 맞춰놓으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속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요렇게 맞춰 두시고요. 남자분 서운하시죠? 남자분도 이렇게 다 맞추어서 밑으로 넣어도 되고요. 방향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 좀 맞출까요? 좋아요. 색깔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납을 세로로 꽂아서 바구니를 이용하면 정말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거는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옷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옷방도 쓰지만 또 어디를 써요? 주방을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방을 대강 설거지하고 막 쌓여놓지 않으셨나요? 가끔 바쁠 땐 저도 그럽니다. 근데 주방 팁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몇 가지만 있으면 주방을 훨씬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볼게요. 팬티, 이게 화면이 크면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가져왔는데 나중에 좀 크게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제 아들내미.
이렇게 꽂아주시면 절대 엄마를 부르는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주방도 정리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3단계. 어떤 고객님 댁에 가서 제가 물건을 확 꺼냈어요. 근데 텀블러가 43개가 나온 거예요. 본인도 그만큼 있는 걸 모르셨대요. 베란다에 있고 창고에 있고 우리가 싱크대가 있으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이 위에를 상부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아래를 하부장이라고 해요. 곳곳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만약 깨끗한 물건이 있으면 나눔해 주십시다. 나눔, 제일 좋은 나눔이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오래 써서 녹이 쓴 것도 있고요. 스크래치가 나서 못 쓰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기. 제가 앞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정리를 잘하려면 버리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효율적으로 버려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류를 할 거예요. 제가 아까 텀블러가 43개 나왔다 그랬죠? 텀블러끼리, 그릇끼리, 프라이팬끼리, 냄비끼리.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나요? 가끔 문 열어보면 프라이팬 위에 냄비 있고 그 옆에 컵도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들은 양념들끼리 모아놓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해하면 컸으면 좋겠다. 첫 번째 칸에는 매일 쓰는 거. 여러분 글을 쓸 때 그릇이 10개 있으면 10개 다 쓰나요? 안 그러시죠? 밥그릇, 국그릇 자기 거 몇 개밖에 안 쓰잖아요. 제일 잘 사용하는 거는 내 키가 여기 있을 때 제일 편한 장소에다가 손이 잘 가는 곳에 놓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번은 두 번째 칸에, 그리고 1년에 한 번 쓸까 손님 오면 그 세 번째 칸에 요거 보시면 돼요. 코로나 되고 뭐 되고 하니까 손님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칸을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릇을 놨을 때 들쭉날쭉이 아니에요. 앞면을 맞추어서 줄을 좀 맞춰줘요. 그러면 훨씬 깨끗하실 겁니다. 줄 맞춤만.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그릇이 너무 많아서 요렇게 선반을 사용한 게 안 보일까봐 제가 짜잔!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에 그릇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막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해요? 하나 꺼낼 때는 중간에 하나 꺼내가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쌓아놓는 게 아니라 더 보세요. 같은 종류는 아래로, 이 종류가 같다 그죠? 위로 이렇게 뒀어요. 그럼 꺼내실 때 어때요? 덜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눈에 접시도 보이실 거예요. 요것도 1,000원짜리 1,000원의 행복이라서 제가 한번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것도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주방 위에 부분이 훨씬 깨끗할 거예요. 주방 위에 부분이 상부장이 됐죠? 상부장에는 그릇이나 밀폐 용기 같은 거 많이 넣어 두시거든요. 밀폐 용기도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근데 정말 잘 사용하는 건 어디? 제일 아래 칸에. 손이 잘 닿는 곳에 종류별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끼리끼리, 우리 친구도 끼리끼리 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접시는 자기들 끼리끼리, 밀폐용기, 반찬통은 반찬 끼리끼리 두셔야죠. 여기 두고 저기 두면 찾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화면은 안 보이는데 하나를 물어보려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프라이팬을 보시면, 냄비를 보시는데 어떤 거는 오른쪽에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뒀고요. 어떤 건 왼쪽으로 해서 줬어요. 여러분 왜 저렇게 제가 해드렸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셨나요? 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입니다. 내가 꺼낼 때 오른쪽에 있어서 편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려드린 거고요. 왼손인 분은 왼손 쪽으로 편하게 제가 손잡이를 옆으로 돌려드렸어요. 이것도 작지만 하나의 센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짜잔! 여러분 댁에 가니까 대부분 이렇게 프라이팬은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둘 다 낀 거 막 쌓아놓으셨길래 요렇게 바꿔드렸습니다. 보세요. 소리 나시죠? 프라이팬을 꽂았습니다. 이런 바구니에다가. 그래서 제가 앞에 살짝 갈게요. 나 싱크대 문을 열었어요. 싱크대 문을 열고 요렇게 훨씬 수월하죠. 요렇게 꺼내서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간이 작으면 요거 3개도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한 곳에. 요렇게 정리하시면은 공간도 작게 차지하고 손잡이 꺼낼 때도 편하시고, 그죠? 그래서 요런 도구들을 하나씩 이용해 보시길, 수납용품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꼭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여기 사진 보면은 이렇게 다 꽂아놨어요. 제가 오늘 꽂는다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이게 되게 정리 수납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환경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집에 있는 거를 쏙 들고 왔지요. 저희 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보면은 요렇게 막 즉석식품 라면 막 섞어서 한 칸에 막 집어 던져 놓으신 분도 있고 서랍에 막 던져 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렇게 칸칸이 있는 수납 바구니에다가 보이시나요? 이게 위에 있으면 앞면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내가 이거를 우리 집 위에 상부장이 아니라 하부장에 놓고 싶다 하면 밑으로 내려도 글자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진라면 먹어야지. 만약 이걸 다 먹었어요. 이 통이 비었어요. 그럼 요것만 잠을 다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햇반도 요렇게. 보시나요? 준비를 했습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좋고요. 제가 하나 더 여러분한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 군데에 갔더니 여러 군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비닐봉지가 우격우격 해갖고 다 통에 이렇게 넣어 있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요런 행주들도 뭐 쓴 채로 해가지고 다 넣어 있어가지고 서랍이 엉망인 집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행주는 이렇게 너무 쉽게 접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칸칸이 놓아둘게요. 요 음식은 보셨죠? 보면서 이것도 똑같이 새로 수납을 꽂아준 겁니다. 잘 보세요. 꽂았습니다.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저 길에 지나가니까 이거 하나씩 잘 주시더라고요. 전에는 안 했는데 요즘 잘 받아옵니다. 행주 쓰고 걸레를 쓰고 버려도 좋더라고요. 요거 접는 방법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모로 된 행주입니다. 이럴 때는 아래에서 위로 3분의 1 올려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또 3분의 1 하면 이렇게 합체가 돼가지고 긴 직사각형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3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딱 또 주머니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쪽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짜잔! 때리기 아닙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에다 꽂아줬어요. 이렇게 꽂아주면 10개, 20개도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것도 그렇게 하셨네요? 네! 7년에 8년에 머리를 풀고 다니기 못하게 제가 탁 막아놨습니다. 어떻게? 제일 포인트는 여기 요렇게 묶는 부분 있죠? 그게 아래로 내려오게 반 앞면에서 접어봅니다. 이걸 안쪽으로 넣어줄 거거든요. 네, 종양등봉지 긴 거에 반을 뒷는다는 거죠.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요렇게 손잡이 밑에서 3분의 1. 선생님 행주하고 같네요. 네, 맞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3분의 1. 똑같이 행주랑 됐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다고 설명하지 왜 또 한 번 더 해주시나요? 하시거든요. 여기서 달라져요. 왼쪽에서 3분의 1 하고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비닐이라서 공기가 있어서 잘 안 집어넣어져요.
그죠? 구겨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사이가 딱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세 번 잡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쏙 이렇게 겹쳐만 주시면 돼요. 금방금방 사용할 제품이니까 이렇게 딱 겹쳐서 이렇게 어떤 분들 딱 찢어 놓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같은 행주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얘가 잘 서 있네요 하시더라고요. 요 제품에는 칸막이가 있어요. 요거는 다이소나 어디나 다 가면 팔거든요. 요렇게 해서 딱 찍어주시면 여기 꽂아놓는 데가 있어요. 고정이 돼요. 요렇게 해서 아까 제가 음식할 때도 여기에도 햇반이 혼자 도망 못 가도록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앞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해놓으면 부엌이 훨씬 깔끔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업이 한 50분 됐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아쉬워서 딱 하나만 더 가르쳐드리고 갈게요. 우리 수건 맞죠? 수건 많이 쓰시는데 오늘 아침에 쓰셨죠? 수건 어떻게? 뭐 잘 계시겠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갈게요. 긴 식탁의 수건이니까 반을 접으면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반을 접으셨죠? 여기에서도 너무 쉽답니다. 요즘은 아래에서 이렇게 위에서 할까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반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시작할 때 어디 지금 종량제 봉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주도 그렇고 왼쪽에서 3분의 1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칸에다가 쏙 집어 넣어주세요. 이러면 너무나도 떨어져도 그죠? 다른 거하고 섞여서 떨어지지도 않고요. 짜잔! 제가 하나 설명 넣어드릴게요. 요렇게 이게 만약에 화장실 위에 있는 선반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이것도 책 꽂듯이 꽂아놨어요. 저는 보이세요? 훨씬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니까 수건도 좀 예쁘게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이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리, 내 공간을 정리하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그건 공감하시죠? 네, 오늘 이번 가을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는 길이 있으면 만납시다. 감사합니다.